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영어의 피터 원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왜 중3까지 수능 영어를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왜 중3까지 수능 영어를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유치원을 1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 나오고 20만 원씩 매월 들어가는 영어 학원을 다녔을 경우에 토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년 공부했을 때에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에 3년 정도를 쉬었다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3년을 혼자 집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략 2,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어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학원은 대략 27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수업료가 책정이 됩니다. 12년을 공부했을 때에는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한 친구는 4,300만 원, 그리고 3년 정도의 중간에 영어를 쉬거나 미리 끝냈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9년을 공부했을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시에서 9등급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은 11%고요. 3등급은 23%입니다. 서울에 있는 23개 대학교에서 한 15위권 안에 들어가려면은 영어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리고 2등급 가지고서는 인서울은 일단은 포기해야 되고요. 인서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3위권 학교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4천만 원, 3천만 원, 2,800만 원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4%만이 인서울 들어간다는 얘기. 11%만이 간신히 경기권이나 서울에 있는 2류, 3류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영어를 그렇게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겨우 4%만 인서울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만이 서울에 있는 2, 3위권 대학 또는 경기도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 MB정부 때에 NEAT, NEAT라는 시험 제도를 준비했죠. 그때 56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연구하다가 포기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 준비했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영어 교육을 준비시켜야 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어떤 영어를 준비해야 하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입시 영어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이 아이가 6학년 말이나 중학교 1학년 때 한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간다, 또는 이 아이가 무조건 우리는 외고에 진학시키겠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중학교 1, 2학년 때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실용 영어 해야 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학원 보내서 외국인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단 1%나 2%밖에 안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갈 때 영어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영어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반영되는 시험이 토플, 토익, 헵스, IELTS, 그 다음에 해외로 유학 갈 때 SAT,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어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 가는 학생의 인원수가 1,647명. 제가 1년에 대학교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주로 55만에서 52만 명이거든요. 여기에 나누기를 했더니요, 0.0035%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자녀를 대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4천만 원, 3천만 원, 2,800만 원 그 거대한 금액을 단 영어 한 과목에 투자할 의도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입시 영어를 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인 학생이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영어 6년 동안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S로 시작되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한국어로 문법의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내신 플러스 수능 공부를 꾸준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졸업할 때 전체 평점이 영어만 98.5점을 맞고 과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졸업할 때 그 당해 연도에 수학 능력 영어를 풀게 했는데 당연히 1등급을 맞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머니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영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 동안 어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 공부가 과연 현 입시제도와 적합한가, 가성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시 영어는 투트랙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대비, 수행평가 대비, 라이팅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시 대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쉽게 유형별로 풀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입시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3까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절대평가입니다. 즉 90점만 넣으면 1등급, 80점 넣으면 2등급 이렇게 내려가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수준이 국가에서 3월, 6월, 9월, 11월 달에 치르는 그 모의고사에서 1, 2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2등급, 그리고 잘 나오면 1등급까지는 끝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문제를 봤다. 그때는 2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문법의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의 독해 방법과 유형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들어가서까지도 3등급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1등급 영어 올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영어가 정시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매달려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문법은 끝났어야 되고 단어는 5,000단어가 끝났어야 되고요. 독해는 어느 정도의 직독직해를 끝났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최소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어떤 걸 보더라도 2등급 이상은 올려놓은 친구들은 계속 올라가면은 1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중3까지 수능 영어를 끝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면 영어 유치원부터 영어를 쭉 해와가지고 6학년 때의 수준이 똑같이 중3 수준과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3 수준까지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해놨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사춘기, 게임, 이성, 스포츠, 각종 SNS, 핸드폰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수능 대비를 멈추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신 점수에 만족하는 그런 모드로 어머니나 학생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잘 정하지 아니하면은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내신이 85점이다, 우리 아이는 내신이 95점이다,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1학년 때야말로 정말로 수능 공부, 고등학교 영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싸움에서 져버려요. 사춘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영어가 정말로 고등학교 영어를 다 마무리해야 할 그 시점에 아이들이 사이드로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그 시점에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어서 특목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틀립니다. 왜? 사춘기에 빠지고 싶어도, 게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잠깐 이탈했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자기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특목고 대비반, 특목고 전문학원을 찾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수시 전형을 다 한번 이미 특목고 준비하면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정말로 알차게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영어의 수능 준비는 끝내야 된다. 그때 안 되면 영어는 포기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의 로드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놔야 되고, 중학교 때 어디까지 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수능 대비 또 내신 대비 위해서 서술형을 몇 학년
때부터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몇 단어, 중3까지 몇 단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비 몇 단어까지 단어, 문법, 독해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신 점수에 따라서 그냥 점수 나오는 학원을 급급하게 다니기가 바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학원 선택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정말로 가성비 있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절대평가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영어를 10년, 12년 잡고 있을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수능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딱 7년이면 저는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준비해왔고요. 그렇게 지도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3까지 수능 영어를 끝내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고교 시험과, 즉 내신이죠. 수시입니다. 고교 시험과 정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투트랙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시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서술형 대비, 즉 작문, 영작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의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똑같이 알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28개의 지필고사를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큰 유형별로 그 안에 4가지씩의 유형을 분석해서 고등학교 내신이든 모의고사이든 수능이든 간에 모든 그 많은 지문을 1시간에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스킵과 스캔에 의해서 반 정도도 안 읽고 풀 수 있는 유형 분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영어의 번역판 한글을 보더라도 내용을 다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조차도 여러분의 자녀가 유형별로 분석을 꿰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을 하고 거기에 핵심 부분만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시간도 남고요. 그 다음에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3까지 수능 1등급 프로젝트, 첫 번째는 뭐라겠죠? 네, 첫 번째는 절대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알자. 두 번째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된 이상 국어, 수학에 고등학교 가서 집중할 수 있도록 영어를 미리 끝내자. 세 번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아이들이 딴 길로 빠져서 결국은 중학교 3년 영어 공백이 생겨서 영포맨이 된다. 네 번째로는 영어의 큰 수능으로 가는 큰 로드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5번째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면 내신, 수능이면 수능에 대한 중학교 1학년부터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미리미리 투트랙으로 준비해 놔야 가능하다. 자,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13년이 넘도록 학원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시대에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 앞에서 그런 로직이나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적인 관련 사항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어려움 당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경험해서 제가 조금 강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에 맞추어서 가장 빨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 문턱에서 영어를 빨리 마치고 또 다른 과목도 탁월성을 보여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된 학원이나 원장님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잘 만나고 또 여러분이 자녀에게 적합한 선생님과 시스템을 만나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의 영어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